고성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은지입니다. 2020년 고성박물관 특별전은 세계유산 가자 고성 송악동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 및 복원이 포함이 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가야고문군 세계유산 등재가 기획되었습니다. 2015년 우선 등재 대상으로 김해, 함안, 고령이 선정이 되었고 이후 고성 송악동 고분군을 비롯한 4개소의 고분군이 추가가 되면서 총 7개의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성 송악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 고분군을 소개함으로써 가야사 연구와 복원에 힘을 보태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기원 바랍니다. 전시실 입구의 연출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벽돌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는 고성 송악동 고분군 중에 1B 호분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칠되어 있는 모양을 연출을 하였습니다. 세계유산은 특성에 따라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계유산이 되려고 하면은 일정한 가치 기준이 필요한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탁월하다라는 것은 이 한 나라의 국경을 초월을 해서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그만큼 아주 예외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한 국가나 민족만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사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다음으로서 세계유산은 진정성과 완전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처가 분명하고 진짜라는 뜻으로서 그 유산이 원래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완전성이라는 것은 그 가치나 기준에 의심할 바가 없다라는 뜻으로서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충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계유산 등재는 어떻게 하는가?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국가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 세계유산위원회에 잠정 목록에 1년 전에 등재가 되어야 되고 이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지 않는 유산은 신청서 자체를 제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본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본 신청서는 매년 2월 1일 날 접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현지 실사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유산이 속해져 있는 국가와 그 지역에 가서 현지 실사를 담당하고 그 평가를 4단계로 분류를 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본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매년 6월 말과 7월 달에 세계유산 등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 봤던 현장 실사의 기준과 똑같이 등재 또는 보류, 반려, 등재 불가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등재는 말 그대로 등재 결정이 되는 것이고 보류가 됐을 때에는 다음 해 2월 1일까지 신청서를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까지는 등재가 완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데 반려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현장 조사를 나가서 그 유산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재 불가가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등재가 되지 않으며 현 유산으로서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세계유산은 1995년 해이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한국의 서원까지 총 14개의 유산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재 준비 중인 가야 고분군은 총 7개소에 해당됩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하만 마리산 고분군, 그리고 고령 지산동 고분군, 그리고 송악동 고분군과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 합천에 있는 옥전 고분군, 그리고 남원에 있는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가야 고분군의 등재 기준은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거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잔존했던 국가로서 남아져 있는 가야 고분군의 고분군의 입지와 배치 방식, 묘제 등에서 사라진 가야 문명을 잘 살펴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가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독보적인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고고학적 유적으로서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내부의 구조와 형태가 밝혀졌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진정성은 고고학적 유적으로서 그 형태와 구조가 변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분군의 완전성은 그 형태와 구조가 변형되지 않았고 지금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금강가야의 지배층의 묘역으로서 김해시 대성동 일원에 애국고지라는 독립 구릉 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분수는 총 219기로서 대표 중심 묘제로서는 대형 목감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로서는 바람개비 모양 동기와 금동 허리띠 장식 등이 출토가 되어 중국과 일본과의 대외적 교류를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고분군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고령군 대가야 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령 읍의 진산인 추산에 뻗어내린 능선 위에 700여 개의 봉토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중심 묘제로서 44호분을 들 수가 있는데 44호분 안에서는 40여 명의 순장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45호분에서도 11개의 순장각이 확인이 되는 등 위계가 높을수록 많은 순장자가 묻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산동 고분군은 그 망자의 위계나 신분에 따라서 군집을 이루고 조성이 되어 있고 내부 구조 및 봉분의 축조를 통해서 가야의 우수한 토목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고분군입니다. 하만 마리산 고분군은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리산이라는 뜻은 우두머리산, 즉 왕의 무덤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고분군이 위치한 가야읍에서는 수로와 해로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지리적 이점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왕궁터가 있고 북쪽에는 대형 창고 시설이 있습니다. 남강에 이르는 길목에서는 토기 생산지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철 기술과 토기 만드는 기술은 바다 건너 오사카 지방까지 아라가야 토기들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으로서 아라가야의 국제적 교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합천 옥정 고분군은 합천군 쌍책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고분수는 28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분군 내에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는데 특히 신라 지역 외에 처음으로 유리, 로만 글라스가 출토된 곳으로서 백제와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들이 출토된 고분군입니다.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은 창녕군의 진산인 화항산의 능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녕은 지금도 그렇듯이 경북과 경남의 접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 내부에서는 신라와 가야의 경계를 이루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비화 가야를 대표하는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을 비롯하여 신라의 유물들도 같이 출토가 되고 있어서 접경지에서 신라와 가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곳으로서 그 역사적 과정이 뚜렷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분군이 조성된 아영분지는 가야 서부 지역의 유력한 세력이었던 김웅국의 왕가 지배층의 묘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가야가 호남 정맥을 넘어서 서쪽인 서해안으로 진입하는 육상의 교통지로서 대가야, 신라, 백제를 연결하는 고갯길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고분군입니다. 이 고분군은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까지 조성된 고분군으로서 구른 정력에 40여 기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능선에는 대형 고분군이, 아래 능선에는 중소형 고분군이 배치를 함으로써 그 배치에 있어서 계층적 신분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원 유곡유화조랑리 고분군은 백제와 가야 지역을 지리적, 문화적으로 연결해주는 가야 중후기 아영분지에 자리 잡은 김웅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 송악동 고분군은 고성군 고성읍 송악리 470번지 일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 행정구역상 나눠진 기원리 부분에도 일부 고분군이 잔존을 하고 있어서 이 일대에 총 14기의 고분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악동 고분군은 1999년에 발굴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실체가 축정적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1910년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부 도굴된 부분도 있습니다. 송악동 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엽에 조성된 소가야 지배층의 무덤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악동 고분군이 위치한 고성읍은 고성만과 당항만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가야는 남해안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을 해서 백제, 가야, 일본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남해안, 남강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부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강가야가 쇠퇴하는 5세기 후반에 이 바다를 통한 교류는 더욱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발굴조사 시 출토된 백제계 토기와 금동제 고배, 신라계 장식마구와 일본계 토기와 장식마구 등은 이를 증명합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과 관련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에 우선 등재 대상으로 김해, 함안, 고령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좀 더 고분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여러 가지 고분군을 검토를 한 결과 2018년 4월 달에 고성군 송악동 고분군을 비롯한 7개소의 고분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산 범위 결정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최근까지 많은 자료들이 보완이 된 상태에서 지금 2019년 12월에 심의 대상을 한 번 더 문화재청이 심의 대상을 한 번 더 받을 계획이고 올해 7월에 최종적으로 등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등재 결정이 된다는 것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화재청 저희 한국에서의 내부적 결정에 따라서 내년 2월인 2021년 2월 달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게 되면은 8월 달에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현지 실사를 오게 됩니다. 여기 현지 실사를 오고 난 후에 결정에 따라서 2022년 그 후년인 6월 달에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고성 송악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 고분군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일부 도굴과 비슷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개발과 도시계획에 따라서 일부 유산들이 파괴가 된 부분이 있었으나 가야 고분군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관과 어우러져 함께 발전하는 양상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유산으로서 등재가 되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유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효과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후손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됩니다.
고성송악동을 비롯한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광객 여러분과 국민들의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